본인 집이나 아예 사무실까지 차려 사설 서버를 운영했다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와 조사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사설 서버 운영을 하다 신원이 특정된 경우라면 갑자기 주거지로 찾아온 수사관들로부터 압수수색부터 받게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갑작스레 압수수색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 서버 운영자로 특정되어 사설 서버 압수수색부터 받게 되는 경우 중 상당수는 경찰의 인지수사로 인해 서버 운영 관리자의 신분이 확인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던 게임사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을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운영자로부터 아이템을 구매했던 유저 중 일부가 앙심을 품고 경찰에 서버 운영자를 고발하는 바람에 사건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선 교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확보된 증거의 범위가 어느 수준인지 검토하여 앞으로의 대응에 관하여 변호사 상담부터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에서 서버 운영자를 특정해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온 때에는 이미 해당 서버의 운영 구조 및 접속자 수, 운영 기간, 후원금 및 유료 아이템 판매 내역, 대포 통장 이용 정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수사기관에서는 사전에 운영자 신원을 확인하여 후원금을 받았던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 계좌에 대해 거래 내용을 전부 추적해 두었을 것입니다. 통상 대포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 또는 가족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왔다면 계좌 내에 돈이 오고 간 기간만 계산해 보더라도 대략적인 서버 운영 기간이 확인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설 서버 실질 운영자가 아니고 직원이나 개발자로만 관여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신이 프리서버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서버 운영에 직접 간접적으로든 관여하였다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서버에 접속해 게임만 즐기다가 서버 운영진과 교류를 트면서 본인이 직접 관리나 운영까지 맡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운영자 요청을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해 준다거나 CS 업무나 수익금 관리나 인출을 도와주는 직원으로만 관여하는 사례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설 서버 사건 수사를 통상 담당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서버 운영진 신원을 특정해 검거하게 될 경우라면 직원이나 개발자 역시 공범이나 조력자로 간주해 모두 입건해 조사하게 됩니다. 본인 집에서 혼자 프리서버를 운영했다가 걸린 경우라면 당장 체포 구속되어 조사받는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업계 상위권 사설 서버로서 다수 인원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구분해 서버 운영에 가담했다면 경찰은 관련자 전원을 순차로 검거해 구속사를 개시할 때도 드물지 않습니다.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더라도 유저 접속 지원과 판매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규모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게 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서버 내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SNS 채널을 개설하였다가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더라도 단순히 관리자 권한을 활용하여 아이템 판매 및 수익 취득을 한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설 서버 사건에서의 처벌 수위 결정에 있어서는 본인이 운영자인지 단순 직원인지 신분이 어떠한지에 의해서가 아닌 서버 관리와 가동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설 서버 운영에 관한 형량이나 추징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법 게임 서버를 구축하거나 운영 및 홍보할 경우라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사에 끼친 손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이어져 형사처벌뿐 아니라 거액의 배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다거나 단순히 말단 직원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운영자와 명확히 책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본인의 개입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일단 형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는 운영기간, 이용자 수, 수익 규모, 재범 여부 등이 있습니다. 예상 가능한 부분이겠으나 서버 운영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수익금 규모가 클수록 게임법 위반 사설 서버 형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정도의 기간 동안 서버 오픈과 폐쇄를 반복하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사설 서버를 운영해오며 수익을 창출했다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딴에는 서버 도메인 변경을 반복해왔으니 과거 내역까지 들통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전체 가담 기간을 줄여서 진술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요. 다만 수사기관에서 서버 이전 기록 등을 이미 확보해둔 경우라면 되려 이런 대응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 수위만 상향시키는 상황이
상황을 자초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무작정 기간을 축소해서 진술하기보다는 사건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사설 서버 이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전국적으로 거액의 추징금도 부과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법조항이 각각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징금 규모 산정과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 피의자들은 추징금에 관하여도 다퉈야 하는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에 이에 대하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설 서버 추징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운영자는 따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 운영 기간과 수익금 규모에 대하여 과하게 산정받지 않고 실제 사안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축소가 가능할지 등에 관해 변호인 상담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소명하고 본인에게 기속된 순수익만을 불법 수익금 액수로 인정받도록 조치한다면 추징금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서버 유지비, 장비 구입비, 홍보 비용 등 운영상 지출을 소명함으로써 추징금액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도록 시도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사설 서버 운영 처벌 수위와 엄벌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설 서버 운영에 있어서는 호스팅 업체 직원, 홈페이지 디자이너, 홍보 직원, 유저 응대 등 다수인이 각자 역할을 수행하며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단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위반의 공범으로 여겨져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사설 서버 운영이 온라인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설 서버 운영으로 압수수색이나 조사 출석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한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버 로그, 금융거래 내역, 도메인 정보까지 모두 수집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혐의를 축소시키고자 모르쇠로 혐의 부인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고 불리한 정황은 완화시키며 유리한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은우는 다양한 유형의 사설 서버 사건에 있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결과로 법이 허용하는 최선의 선처 결과를 이끌어낸 대응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설 서버 운영과 관련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거나 연루된 지인들은 이미 검거되었기에 본인 역시 자수를 적극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우와 함께 하셔서 형사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